네. 아니, 미스터 한님, 해고당하면 어디로 가려고. 아니, 왜 다 해고,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오늘? 저 사고 쳤는데? 아까 천의 얼굴님인가요? 아유, 저보고 뭐라 그랬어요? 뭐, 사고 나기를 기다렸던 한 사람이라고요? 아, 진짜. 자, BKS님, 자연스러운 PPL을 위한 약속 대련? 야, 뭐야, 진짜. 아, 덥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세 번째 주제, 진짜로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현장에 직접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취재를 위해서 지금 추가 자료를 여기저기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얘기가 안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열린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추가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별개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서 반드시 생기는 몇 가지 공통점을 제가 좀 짚어볼까 합니다. 무려 20년 전부터 그랬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몇 가지 공통점입니다. 정말 반드시 나타나요. 놀랄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20년 전에부터 계속되는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야, 참,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20년 전부터 그랬다.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들, 몇 가지 공통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출석을 해야 했습니다. 어제도 재판, 오늘도 재판. 검찰은 아마 이재명 대표를 계속 이렇게 법정에 붙들어 매두려는 것 같아요. 이재명을 법정에 매두면은 정치 활동을 못할 것이고 나아가 대통령 선거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을 이렇게 괴롭히겠다는 얘기죠. 발목을 붙들어 매겠다는 겁니다. 야비한 짓이죠. 검찰로서는 이재명만 붙잡아 놓고 있으면 만사 형통이다 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말고는 자기들을 위협하는 세력이 없다 라고 여기는지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겠죠.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은 대장동 사건이고요. 대장동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배임 사건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만 기억할 뿐 이게 무슨 사건인지 였는지는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배임 사건이에요. 더 나아가서 뭐 백현동 사건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배임 사건입니다. 왜 배임이냐? 더 많은 이익을 성남시가 얻을 수 있었는데 이재명이 요것밖에 못하겠다. 5천억을 얻었지만 실은 6천억, 7천억 얻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어떤 곳도 그렇게 많은 이익을 얻은 적이 없는데 더 얻지 못했다라고 기소한 사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이런 사건으로 재판을 질질 끈다는 것 자체가 개떡 같은 거예요. 판사가 나쁜 새끼예요. 떡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재판거리가 됩니까? 라고 집어 던지는 게 맞아. 검사님 이런 거 가지고 재판하시면 안 되죠. 라고 야단을 치는 게 맞아요. 아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개발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돈을 받아먹은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이익을 갖다 줬어. 역대 그렇게 많은 이익을 얻은 적이 없어요. 부산 LCT 사건 한 푼도 부산시가 얻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남시는 몇 천억을 얻었다고. 그런데 그보다 더 얻지 못했다고 배임이라고 기소를 한다고? 이게 얼마나 개같은 소리야. 근데 그걸 재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판사 새끼가 이상한 새끼야. 역대 우리나라에 그런 걸로 판사 재판한 적이 없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아무튼 오늘도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런데 말이에요. 역대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재판이 나오면은 항상 기사가 뜹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기사가 안 나오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한테 재판이 유리하게 흘러가면 기사가 안 나옵니다. 왜? 기자들이 기사를 안 쓰지. 취재는 해가는데, 그래서 재판에서 오간 워딩을 전부 다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귀찮아서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검찰이 주는 내용들만 덥석 받아가지고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검찰이 자기들이 줄 만한 내용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기사가 없는 거예요. 아, 이러니까 애완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자, 어제는 기사가 있었죠. 어제는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내용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어제 이렇게 기사가 딱하니 나갑니다. 어? 이러니 애완견 소리가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어제 사건이 뭡니까? 예, 바로 이른바 그 위증교사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위증교사 사건의 시작은 2018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2018년 이재명 대표가 과정에서 2002년에 있었던 사건, 그거를 당시 김영환 후보, 지금 충북도지사 하는 그 새끼,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해놓고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 뒤통수를 때린 그 개새끼, 그 새끼가 이재명 대표를 계속 물고 늘리죠.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이, 예, 검사 가칭 사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건은 2018년에 끌고 들어와가지고 막 이재명 대표를 공격합니다. 이재명 억울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억울하다라고 말한 이걸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해요. 억울할 게 뭐 있냐고. 그런데 이 사건을 결국 이재명 대표가 승소하죠. 무죄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지난 대선 때 또 꺼냅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뭐 이번에는 위증 교사를 했다고 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2018년에 이재명 대표가 승소했던 거는 위증을 교사했기 때문에 위증된 거짓말로 승소한 거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물고 늘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연장전에 또 연장전에 또 연장전인 거죠.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 좋아. 그렇다면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자, 2002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의 최초 사건이 뭐였느냐? 바로 분당 파크뷰 사건이라는 겁니다. 분당 파크뷰 사건 또는 백궁 정자지구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사진입니다. 당시 37살의 아주 젊은 청년이었네요. 지금보다 얼굴도 갸름하고요. 확실히 젊었네요. 그죠? 자, 당시 분당 파크뷰 사건, 이 사건과 관련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이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량 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인 의혹을 제기합니다. 자, 이 분당 파크뷰 사건이 뭐냐면 원래 여기가 상업지구가 아니었어요. 상업지구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김병량 시장이 여기를 쇼핑센터를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용도 변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특정 건설업자한테 특혜를 주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지역에서 비판 여론이 일고 반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의혹 제기가 막 쏟아지죠. 자, 그 과정에서 지역 정관계 유착과 특혜 비리가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게 당시 이 분당 파크뷰 사건의 시작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당시 추정 60분이라는 데서 이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추정 60분이라는 사건을 PD가 최초로 PD인가? 당시 추정 60분은요, 중요한 보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검사장, 김병량 시장과 성남 지역의 검사장이 유착 육성으로 이게 이제 사실 좀 심각한 상황이었던 건데 당시 김병량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신이 검사와 매우 가깝고 그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받았으며 또 건설사 대표하고 자신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그냥 술술술술 드러내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김병량 시장 자신의 입으로 쏟아내놓게 됩니다. 고스란히 육성으로 이 지역 정치인과 검찰의 유착, 지역 건설업체와의 유착이 그대로 폭로가 되는 겁니다. 자, 당시 이 김병량 시장의 육성을 제보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성남시 이재명 기획위원장이었다고 해요. 당시 보도한 내용입니다. 성남 시민의 모임 이재명 변호사 기획위원장은 이날 성남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시장이 H1 개발 홍 회장과 검찰 간부 J씨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제3자와 10분간 전화통화한 내용 녹음 테이프를 공개했다. 자, 이 내용은 분당 파크뷰 시행사 H1 개발의 홍원표 회장이 김병량 시장의 성남 선거를 도왔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육성이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진행할 때 당시 검찰 주요 간부가 조사 내용을 알려주고 조언까지 해줬다. 이런 내용이 김병량 시장의 육성으로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당시 기사 내용이에요. 난리가 났죠. 뒤집어집니다. 이런 일이 어딨냐고. 그런데 갑자기 이 사건은 이상한 방향으로 뒤틀려요. 어떻게 뒤틀린다고? 갑자기 이 사건은 담당 PD, 아까 말했죠. 추정 60분 PD였던 최초로 PD가 구속이 되면서 검사 사칭 사건이 됩니다. 당시 이 사건을 취재했던 그 최초로 PD가 검사를 사칭해서 이 사건을 취재했고, 당시 얘기가 되었던 그 김병량 시장의 목소리는 이 PD가 검사를 사칭해서 확보한 그 영상이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법조 비리는 지역 정관계 유착 비리는 사라지고 갑자기 이 사건은 검사 사칭 사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이재명이 검사 사칭 사건을 사주했다라는 식의 누명을 뒤집어 쓰게 돼요. 처음에는 최철호 PD가 이 일을 진행한 걸로 돼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온팡 다 뒤집어 쓰게 되죠. 그게 바로 이게 검사 사칭 사건의 전말인 겁니다. 너무나도 황당무계하지만 당시 이재명 대표는 그 옆에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 써요. 자, 그러면서
검사 사칭을 사주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게 되고 이걸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사건이 사실이 있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된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추정 60분의 최철호 PD였습니다. 최철호 PD는 구속되자마자 갑자기 진술을 바꿔서 이재명 대표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오디오맨과 카메라맨이 그렇게 진술했기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만 오디오맨 카메라맨이 정확한 상황을 알고 있는 건 아니죠. 아무튼 구속되자마자 이 말을 바꿉니다. 2002년 5월 30날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데 6월 1일에 영장이 청구되고 6월 3일에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6월 5일에 말을 바꿉니다. 구속되고 난 직후에 말이 바뀌는 거죠. 자,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자, 결국 최철호 PD는요, 선고유예로 풀려납니다. 이재명 대표는 벌금형에 그러니까 최철호는 빠져나간 겁니다. 여러분, 선고유예는 뭐냐면요, 일정한 기간이 나가면은 죄가 없었던 걸로 전과 기록을 아예 삭제해버립니다. 선고유예, 선고를 유예 밀어버렸다고. 따라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요, 자연스럽게 이 사건은 사라져버립니다. 선고유예라고, 선고유예. 이건 무죄나 다름없어요. 사실상 무죄입니다. 근데 이재명만 벌금형에 처해지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당시 KBS하고 김병량 성남시장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이재명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은 KBS 직원 김병량은 내가 선처해 줄게 라고 김병량 시장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거 끝나고 보자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회사가 여러 차례, 그러니까 KBS가 회사 차원에서 김병량을 접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철호가 구속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협의가 진행이 됐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이재명 대표한테 그대로 제보가 됩니다. KBS 내부 관계자가 제보를 해주죠.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당시 성남시청을 출입하던 기자, 어제 얘기했던 이석재 기자, 또 한 사람은 KBS 당시 노조의 복지국장이었던 이모 씨, 이 두 사람이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지난 7월 8일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한테 결정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해요. 근데 이거 이재명 대표한테 결정적으로 유리한 진술은 언론에 보도가 안 되죠. 그런데 똑같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한테 제보했던 이 사람은 자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입을 뜯어버려요. 기억이 안 난다니, 안 했으면 안 했지, 기억이 안 난다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돼요? 이 말은 뭐냐? 본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보도가 돼요. 전주에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진술 나올 때는 보도가 안 되더니 약간 불리하다 싶으니까 보도가 바로 돼버리는 이런 개떡 같은 일이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KBS 쪽에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제 등장한 증인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최철호 PD가 검사실에서 감옥에 갇힌 다음에 검사실에서 회사 측 KBS에 전화를 했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적어도 1회 이상 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질문을 해요. 최철호 PD가 구속되고 난 다음에 전화한 적이 있죠? 질문을 받은 사람은 당시 KBS 추정 60분의 CP였다는 김현 PD입니다. 뜨끔 놀라면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그랬던 것 같다. 언젠지는 모르겠다. 그런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말을 자꾸 바뀝니다. 아무튼
최철호 PD는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실에서 자기 직장 상사한테 전화합니다. 전화를 할 일이 있으면 가족한테 전화, 직장 상사한테 전화한다고? 예, 협의할 게 있었다는 거죠. 의논할 게 있었던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최철호 PD입니다. 근데 최철호 PD는 구속되고 난 다음에 이틀, 사흘 안에, 이틀, 사흘? 한때 그 지난 뒤에 갑자기 진술을 바꿉니다. 구속되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증언, 사실 진술밖에 다른 증거도 없어요. 첫 번째,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었어. 그런데 이 진술을 한 사람, 결정적인 진술한 이 사람은 구속되고 난 다음에 진술을 바꿨어요. 자, 첫 번째,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진술 말고 다른 증거는 없다. 두 번째, 결정적인 진술한 사람은 된 다음에 진술을 바꿨다. 세 번째, 이재명한테 불리한 진술을 해줬던 사람은 나중에 엄청 선처받았다. 최철호 PD는 그래서 뭐? 예. 선고유예가 나왔어. 그 다음에 또 뭐? 예. 검사실에서 전화를 했었다. 구속되고 난 다음에. 야, 이게 언제라고요? 2002년이에요. 무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대북 송금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없죠. 물증은 없습니다. 오로지 진술이죠. 진술은 누구? 예, 김성태 진술입니다. 자, 근데 김성태 진술은 구속되고 난 직후에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죠. 그리고 김성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저지른 일에 비하지만 엄청 싸게 지금 처벌을 받고 있죠. 만약에 대북 송금이 사실이라면 1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빼돌린 거 아니야? 회사 돈? 근데 지금 거의 처벌 안 받듯이 돼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또 있습니다. 김성태는 검사실에서 술도 먹고 연어회도 먹고 전화통화도 하고. 자, 또 하나 비교를 해볼까요? 유동규를 볼까요? 자, 유동규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있고 김용, 뭐 이런 정진상 이런 사람들을 감옥에 매일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진술은 유동규 진술 하나밖에 없어요. 증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유동규 진술을 근거로 해서 김용 부원장이 감옥에 간 겁니다. 자, 첫 번째. 또. 유동규 풀려났어요. 아, 유동규 구속되고 난 다음에, 물론 유동규는 1년 정도 버텼습니다. 1년 정도 버티다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진술을 바꾸죠. 유동규는 그렇게 됩니다. 내일 모레 석방될 거였는데 석방되기 직전에 진술을 바꾸죠. 자, 그 다음에 유동규는 지금도 자유의 몸으로 잘 싸돌아다닙니다. 검찰에 협조하지 않는 김만배는 벌써 5번째 감옥에 갔죠. 자, 별건에 별건, 별건에 별건, 별건에 또 별건으로. 자, 그 다음에 유동규 지금 별다른 처벌받고 있지 않아요. 똑같죠.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20년 동안 똑같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그것이 정말 궁금하네요. 우연의 일치? 야, 우연도 이 정도면 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